문제 푸시면 돼요. 경설아 일어나라. 세 문제 풀면 돼. 이거를 원하시는 안 보이구나. 김동현 스팀 간 것도 아니지 않나? 10년에 스팀 났잖아. 3년은 스팀 거고. 전 자랑. 올라올 주까지 안 간다. 스팀. 누나는 스팀 간다. 빨리. 예원이랑 누나 동생 하기로 했어? 제가 서열이 어떻게 아래가 됐더라고요. 아니 살짝 뭐지 운지인가 같은 지인가 제가 끊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동현이한테 너 언제까지 다닐 거야 이랬대. 그래서 얘가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순간 저는 끝이 봤어. 이 예원이 보내주면 되는 거야? 저한테 하는 말을 안 끊었거든요. 와. 앞으로 갑자기 저를 뭐라 해야지? 되게 개로 가요. 아래로 가? 그리고 동생이 됐어요. 이거는 끝까지 다닐 거예요. 그러다 정든다. 나 도파민 좀 없어? 민수야 도파민 없냐? 도파민 없어 도파민? 일단 아는 거는 도파민 있을 일이 없거든 일단은. 왜요? 예영이 도파민 많아. 걔네다 아니 도파민 많아요. 예영이 거의 도파민 중독자 수준. 제가 도파민 주고. 이 형은 왜요? 응? 이 형이 뭐하고 살아요? 오늘 사람이가 뭐야? 친구도 없고 혹시 연인은 많고 아니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뭘 좋아? 연인이 많은 게 왜 좋은데 도대체? 도파민 부족해요. 맞아 빨리 지연이가 그 친구랑 만났으면 연락해줘 연락. 혹시 어디 학교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인스타 따줘 인스타. 연락해줘. 아니 어디 학교인지 알려주면 내가 해줄게. 난 모르는 애가 없어. 연락해봐 빨리. 진짜로. 너가 연락하면 진짜 나도 나 연락해. 진짜 모든 학교 애들 알아. 진짜 너가 연락하면 나도 연락해. 이미 나한테 연락 왔나 이거? 야 윙 불러 윙 불러서 도파민 한번 시계 말아달라 그랬지. 안 본다네. 연락 안 받는다네. 이렇게 아닌 거요. 아닌 것 같다고? 아니에요. 아니 연락 안 본다 그랬어. 안 읽어요. 그럼 일단 근데 너도 연락 잘 안 해? 너 맨날 안 해지. 좀 시가 어려운 거 같지. 시는 적응을 좀 해야 돼. 불안이 시험. 민서 비트박스 한번 할래? 자꾸 도파민 그럴 거면? 그렇지. 박치. 지연이가 곧 연애를 한단 말이지? 알겠어. 가봤어. 연락이 왔다며 먼저. 네, 먼저 연락 오면. 어떻게 왔는지 문제야. 자꾸 뭐라 보니?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라고? 로또 번호 이렇게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 GPT한테 로또 번호 뽑아달라고 시켜봤거든. 그래서 한 개도 안 맞아. 로또는 오해석쌤이 정확해.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5줄을 사면 전체에서 숫자 한 개 맞을 정도로 안 맞는 번호를 정확히 집어내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해석쌤이 사고 나면 그거 반대로 맞잖아. 좋아요 이러면서. 세 번째인데요 선생님? 이거 왜 많이 선생님 내용이 진짜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변화 과정으로 이끌어졌어. 변화 과정으로 이끌어졌어. 순환.
스팀키프 개꿀이에요. 응? 스팀키프 진짜 좋아요. 변화 과정 때문에 1번 찍으라는 것 같은데. 기억 ABC 맞아. 네. 순환이지 순환. 그러니까 막 갈궈진 연한 흙, 단단해지는 나의 살, 다시 연한 흙, 이 ABC만 보라는 거야. 여기서는 희생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 아, 로테이션. 저희 스팀키프예요. 스팀 캠프가 생기고 있어서 뭐라고 맞아요. 진짜. 아 근데 다르긴 한데 좀 친구가 없어요. 로켓 실험 하자고 해서 친구 셋이랑 갔거든요. 뭐 하자고 해서? 로켓 실험 뭐시기 하자 해가지고. 북한이야? 로켓 실험하게? 스팀키프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개꿀이에요. 저 뭐지? 수소 대포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그거 시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소 대포 이런 거. 2시간 동안 만들고 생긴 구조거든요. 오. 그래서 겁나 신기했는데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모아서 전기 전압 딱 하면 불 나오면서 전 나가요. 불이 하나만 만들어 줘봐. 나 저기 써볼 친구가 있어. 어디서 신기해요. 수소가 터지는 거 처음 봐. 불이 나더라고. 아 졸려 씨. 다음 주 백화질소 저희가 가져온 음료수 얼려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그것도 생기고 적어주고. 우유에 설탕 준내 타놓으면 그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이랑 다를 게 없지 않나? 바로 5번. 1번. 그렇죠. 5번은 1번입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6번과 7번의 보기가 똑같죠? 오. 네, 보기 똑같은 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6번의 답은요? 4번. 딴 거 한 사람. 저요. 뭐였어? 2번했는데요. 자, 맑은 피를 뿌리에게 주는 모습 희생적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 피 준다는 거 희생적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 심지어 민서한테 남자친구한테 피 줄 수 있냐고 그래서 흙이 왜 줘요? 응? 흙이 왜 줘요? 양분을 얘기하는 거지. 혈액형을 보내줄게요. 뭐라고? 혈액형을 보내줄게요. 아, 혈액형 양 같은 데 주면은 죽이는 거야, 그거. 그건 보험 사기야. 7번 A, B, C의 변화 과정. 여기는 희생 얘기가 아니고 흙이 연했다가 단단해졌다가 다시 연하는 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하니까 계속 지속된다. 1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갑시다. 네. 5번에 4번. 동일한 종결어비를 반복해 일관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뭐 해라, 알아. 뭐 알아, 사람들 안 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을때 어서 있다. 오르고 떨던 을. 가졌어라, 구하라. 가졌어라. 그 가졌어라가 명령의 어미입니까? 유명해요. 명령이야? 묻는 거야. 근데 아, 네, 이 가졌어라가 명령의 어미가 아니라서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똑똑하시군요. 16쪽. 와우. 어둠의 군. 아 배고파. 배고프고 졸려. 작가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아 11 킴? 네, 김원. 1, 2. 더러워. 아 더러워. 너네 수련회 안 가니? 안 가요. 아 근데 솔직히 나이 먹으니까 수련회 같은 거 안 가고 싶어요. 몇 살인데?
좀 힘들지 몇 않아? 살인데? 어디까지 가서 애들이랑 2박 3일 동안 자는 건 좀. 그리고 너가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너가 세상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저희 반 멤버를 딱 보시면 아 얘네랑 자면 힘들겠다 싶어요. 김동현이야? 아니죠. 있어요 이 반 애들 할 수가 없어. 재밌어요. 여기엔 없어? 여기 같은 반인 사이가 없어요. 손예원 김동현밖에 없잖아. 뭐라고? 손예원이랑 김동현 손희영 김동현 같은 이건 반. 아니야? 손희영이 저반 일장 맞지? 네. 제가 김동현 손예원 둘이서 터미널 쳤어요. 어제 그 축제 퍼레이드 손예원이 진짜 와 예원이 진짜 레전드. 와 진짜 처음 보여줘. 다시 봤다 진짜. 뭐를? 누가 쳤다고? 그러니까 일반 애들 다 쳤거든요. 손예원이랑 소연이가 그 앞에 있었는데 터미널을 쳤어요. 지도 손예원 북고적 춤선 세종터미널. 옆돌기도 했어요 손예원. 멋있어요. 어째 그렇게 활동적인 친구가 그거만 오면 에? 선생님 바보 이러고 있네. 자, 현대소설 읽을 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현대소설 파트에서 시간을 써야 될까요? 아껴야 될까요? 아껴야 돼요. 예, 졸라게 아껴야 돼요. 자, 그래서 공고 시험 기간이 다음 주지? 한 6월달. 아니 우리 학원 문자가 너네한테 나갔는데 나한테 나와. 6월달. 뭔지 알아? 문자 안 왔어? 아무것도 일 안 나? 저는 어떤 영어 학원에서 문자가 오면 할인해 준다고. 어딘데? 모르겠어요. 에이프릴 뭐 에이블리? 모르겠어요. 이렇게. 에이블리 쇼핑몰 해봐. 자, 그리고요 저기 내신에서는 뭐 표현법, 표현 서술 방법, 특히나 시점에 주목하는 경우가 강한데 수능에서는 네 서술 방법에서 시점보다는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이거에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시점 묻은 문제가 안 나온 지 한 20년은 돼갑니다. 수능 32년 역사에서. 자, 그리고 보기가 나올 거예요. 높은 확률로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에서 시대 배경이나 작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시대 배경이나 작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요. 지문 읽기 전에요. 그래서 뒤에 보기가 있나 볼까요? 없으면 말고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자, 20쪽에 보면 있죠. 그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거를 하나씩 읽고 이런 거 읽지 말고 그냥 쭉 읽어보는 거야. 뭐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직후구나. 우리 사회는 치열한 이념적 대립으로 20쪽이에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긴 세월 일제에 의해 억압되었던 사회적 이상에 대한 지식인들의 욕망은 해방 후 자신들만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적 진보를 이끌고자 하는 의지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 의지는 때로는 맹목적인 것이 되어 다른 진영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A는 이와 같은 해방정복의 시대상과 그 시대의 지식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지. 그러면 A 부분에 대한 얘기긴 한데 어차피 이때가 언제다? 해방 직후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힌트를 먼저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김원일이 누구요? 어두면은 뭐요? 중이병이요? 이러고 바로 읽지 말고. 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몇 해 전 해방되던 날만도 몇 해 전 해방되던 날 밑줄 칠게요. 그러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해방이 몇 년 전에 있었다면 해방 직후죠. 1945년 8월 15일이 몇 년 전이다라는 거겠죠. 아버지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마당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여름 한낮 태극기 흔들며 기세껏 독립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내에서 사라졌다. 그럼 무슨 법은 좋은 법이니 나쁜 법이니? 안 좋은 법이죠. 무슨 법? 세모 칠게요.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기 시작했다.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였다가 들킬세라 금방 사라졌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다. 장터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한다며 수군거렸고 밑줄 좌익질한다며 수군거렸고 그럼 뭐예요? 이때 이데올로기 대립에 휘말렸다는 거죠. 누가? 아버지가. 좀 더 확장하면 이 가족이. 순경이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렸지만 재작년 9월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쌀한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숨어다니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사람들은 쉬쉬하며 비행말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분 이모부님조차 알면서 모른 채 하는지 입을 봉했다.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듯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자,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뾰족 가르칠게요. 자, 여기에 네 밑줄 칠게요. 1인칭 서술자죠. 이 정도만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시점인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서술자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언급할 때를 우리는 좀 주의해야 돼요. 서술자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이 세상의 일들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문자가 동현이요. 아니? 고지시킨 거 이제 내신 대비잖아. 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언급하는 경우에 서술자의 신뢰성 판단이 필요해요. 이게 좀 심화된 문학 개념 중에 하나인데 서술자의 신뢰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얘가 진짜 신뢰할 만한 건지. 자, 그래서 회상인 경우랑 회상이 아닌 경우에 좀 볼게요. 회상인 경우에는 서술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서술하는 형식인 경우가 많겠죠. 회상이 아닌 경우에는 서술자가
그대로 어린아이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는요, 위의 경우에는 신뢰해도 될까 안 될까? 얘는 신뢰해도 돼요. 얘는 신뢰성이 높아요. 서술자가 하는 말을 안 거르고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거는요, 신뢰성이 낮거나 없어요. 이래서 이걸 문학용어로 신뢰성 없는 서술자라고 하거든요. 보기로 가끔씩 튀어나오던데, 자, 이 신뢰성 없는 서술자의 경우에는 독자가 서술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러분들 오키라고 아십니까? 오키?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있어요. 티. 주요설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 예전에 개꿀잼 소설. 이거 오키는 둘이 저기 플러팅하고 스파크 튀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둘이 화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키가 6살이라는 걸 처음에 제시하는 이유가 있겠죠. 얘 말을 믿지 말고 너네들이 한번 얘를 넘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키의 시선으로 서술해 줄 테니까, 작가가 나는 오키의 시선으로 서술해 줄 테니까 너네 요걸 넘어서 한번 봐봐. 그러면 오키는 자연하게 신뢰성 없는 서술자로 기능하는 거겠죠. 그러면 신뢰성 없는 서술자의 효과는 뭘까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장면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과연 이 서술자가 뭐 과거형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성인이 된 후에 회상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좀 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아하, 이런 회상에는 여러분들, 회상의 힌트에는 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회상에 여기서부터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밑줄을 쳐놓든 여기 뭐 뾰족가루를 쳐놓든 여기가 위에 거랑 다르다라는 걸 빨리 알아둬야 돼요. 나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에 나간 적이 있었다. 안개로 자욱한 초여름 새벽이었다. 이슬에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다. 아버지는 풀잎에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더니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청개구리의 빛고운 연두색 등판 목이 안 나오냐? 반들거렸고 얇고 흰 백가죽이 팔딱거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 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첫날은 반뼘 정도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뛰거든. 한 달쯤 뛰면 한 뼘쯤 뛰고, 두 달쯤 뛰면 두 뼘을 뛰고, 그 다음 달은 그럼 나중엔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럼 청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높이 뛰기를 하지.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풀잎에 다시 놓아주었다. 자, 아니 이런 거 클리셰잖아요. 사라진 사람이 해줬던 이야기. 회상하면 더워지고 죽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 사라진 사람의 뭐 사상이라든가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해야겠죠. 중력 99, 100. 나는 벌써 100까지 세웠다.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장터마당으로 가는 다리 쪽에 눈을 준다. 나무 다리는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사람이 지나갈 땐 삐거덕 소리를 낸다. 달구지가 지나갈 땐 찌거덕거린다. 다리 건너에서 만수 동생이 볼록한 배로 혼자 제기차기를 한다.
녀석 집도 우리 집만큼 가난한데 오늘 저녁밥은 오지게 먹은 모양이다. 볼록한 배가 철렁거린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하고 생각해본다. 어머니 말처럼 모두 아버지 탓이다. 아버지는 농사꾼이 아니오 장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월급쟁이도 아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나가 온다. 누나와 문선이가 쪽마루에 걸터 앉아있다. 되게 간결한 문장으로 계속 상황을 툭툭 제시하고 있죠. 누나는 집이 떠나가란 듯 큰 소리로 운다. 나는 엉거주춤 일어선다. 허리를 굽혀 마당을 질러갈 때 다리가 떨린다. 장독대엔 벌써 어둠이 내렸다. 뒤쪽 대추 나무는 귀신꼬리다. 자, 장독대엔 벌써 어둠이 내렸다. 뒤쪽 대추 나무는 귀신꼬리다. 바로 칠게요. 안 꺼서 냈니? 안 꺼서 냈니? 끊어요. 끊어. 씨. 네? 내가 비서요? 이 비서 끊어줘요. 자, 장독대엔 벌써부터 귀신꼬리다까지 괄호치고 뭐 하는 거야?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곱슬한 머리카락을 풀어 흩트린 게 무성기를 얘기한다. 무서운 기운. 어두워진 뒤에 대추나무를 보자 열흘쯤 전날이 떠오른다. 또 해상 표지죠. 그치? 밤이 깊어 잠이 들었을 때였다. 담을 타넘고 들어왔는지 순경 둘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을 신은 채였다. 순경은 소스라치 일어난 어머니 가슴팍에 장충부리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조민세 어디로 갔어? 아버지겠죠? 이 방에 있는 걸 봤는데 금세 어디 갔냐 말이다. 이년아, 네 서방 어디 숨겼어? 순경은 어머니 멱살을 틀어지며 소리쳤다. 다른 순경이 어머니 허리를 걷어찼다. 호각소리가 집 주위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여러 순경이 집안에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아버지를 잡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순경들은 애꿎은 어머니만 데리고 지소로 갔다.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끌며 순경들이 떠나자 우리 오누이는 갑자기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서로 껴안았다. 누나는 내내 큰 소리로 울었다. 누나의 울음이 무섭기를 덜어주었다. 누나의 울음 밑줄 칠게요. 어린아이겠죠. 누나가 운다는 건. 나도 어린아이에 티가 났고요. 자, 그러면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족이나 특히나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누구를 어떻게? 죄송해요. 네? 네. 이 정도면 적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줬다는 거죠. 누나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분선이 하나는 서로 껴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다. 울기조차 못했다면 분선이 하나는 기절했을 거였다. 봉창이 환해질 때까지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며 세운 그날 밤의 두려움은 지독했다. 죽어뿌리라. 어디서든 확 죽고 말아뿌리라. 나는 아버지를 두고 손말에 되씹었다. 순경들이 뜬금없이 한밤중에 밀어닥쳐 집안에 뒤졌다. 그런 날 밤 나는 아버지가 밉다 못해 원수로 여겨졌다. 이튿날 학교 갈 생각도 않고 늘어져 누웠을 때 어머니가 지서에서 풀려났다. 이모님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 얼굴은 피멍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꺼져가는 소리로 아버지가 순경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제는 순경들이 집안으로 밀어닥치지 않을 거였다. 숨어 다니던 아버지가 수산이 상태에서 순경에게 잡혔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총살당할 거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 집을 빨갱이 집이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념 대립에 너무 지쳐버린 서술자의 모습, 주인공의 모습이라. 대추나무 뒤쪽 하늘은 짙은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보라색 세고 칩시다. 왜? 이거 보라색 뭐의 상징이 안 좋은 색깔이죠. 그지? 부정적인 색채 이미지예요.
우리 보라색이 안 좋은 곡선으로 기능하는 소설을 하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황순원의 소설. 소녀의 집이 양평으로 이사 간다고 했고 겨울가에서 썸 겁나 타는 거예요. 소나기요. 네, 그래서 사색이에요. 죽음의 색, 사색. 그래서 황순원의 소나기와 같은, 소나기의 보라색과 같은 기능입니다. 손톱에 들이는 봉숭아 꽃물도 닭뼈 같은 맨드라미도 코스모스의 보라색 꽃도 싫다. 어머니 젖꼭지 색깔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가 바깥에서 숨어 다니며 하는 그 일과 어머니의 피멍든 모습을 떠올려준다. 말라붙은 피와 깜깜해진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 보라색이다. 옅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세상의 모든 형체를 어둠으로 지우다 끝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게 두렵다. 밤 세모받아야죠. 이 세상에 밤이 있으니 참으로 무섭다.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 땅에서 살고 싶다. 나는 환한 밝음 아래 놀다 그 밝은 세상에서 잠자고 싶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에 당할 것이다. 작년에 지소로 잡혀간 젊은이들도 밤에 총살에 당했다. 그러면 밤이나 어둠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치? (1, 2, 3, 4) 1, 2, 3, 4 풀어볼게요. 김동현 생결성? 김동현 처음으로 살해해주세요. 분명 인정해. 한시간. 그래서 새벽 3시까지 했어. 신뢰성이 낮은 선수 숫자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 전지적 선수 숫자가 전지적인 게 다른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적 80점이나 이런 거야. 그리고 1인칭이었잖아. 그럼 절대로 이걸 못 되겠지. 전지적 80점 3인칭이었지. 근데 나 나왔잖아. 그거 아니야. 막수하지 말고 풀라고. 토끼 입을 왜 찢어놔? 입을 왜 찢어놔? 빨간 마스크? 왜요? 병설이 다 풀었니? 안고는 어둠부터 시작해야지. 이거 안 지우고. 언제 다시 써? 동현아 보고 싶다. 동현아 보고 싶어. 잘 지내니? 자니?
공연하지 않니? 그래서 좀 지각은 안 나는 좀. 뭘 무슨 하경이야? 다 풀었니? 아니 창현이 풀어야 돼. 문이 참. 있으면 어? 해설되는 날 거죠. 어차피 못 풀 것 같아요. 아니야. 뒤에 문법하면 니네가 수용할까? 지금 시간에? 다 했잖아. 종결 표현 안 했잖아. 한 문제 정도. 그럼 해설하고 문법도 해야지. 안 돼요. 좋아요. 분명히 없는데 안 돼요. 그냥 영상 안 찍고 왜? 어? 찍는 거. 찍고 있어. 어디가? 아니지. 앉아. 아니. 어디 간다고? 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장면마다 서술자 바뀌나요? 아니에요. 이번에 갈등 상황에 대한 전지적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고 묻는 겁니다. 1인칭 확정 났으니까 안 되고요. 제한된 시선을 지닌 관찰자적 서술자? 관찰자라기엔 자기 가족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가잖아요. 이 서술을. 그럼 주인공이라고 봐야 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의식 변화 있어요? 이 글에는 없어요. 어둠의 홈 전체 작품엔 있을 거예요. 이 글에는 없어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이니까요. 답은 5번이죠. 미성숙한 서술자의 시선으로 민족의 비극을 가족 생활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좌익이 옳다, 우익이 옳다 이게 아니고. 자, 2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3번이죠. 쌀한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 걸고 다니면서 욕했잖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튀어다니면은 그럼 응원해야지. 우리 아빠 이번에 500이다. 이번에 1000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3번. 3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3번이죠. 왜? 3번 했니 다들? 몇 번 했어? 4번이에요. 자, 3번이 왜 일단 적절하지 않냐면요. 누나의 울음은 무서운 기운이 덜어졌다라고 했으니까 공포감 증폭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1번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삐거덕 소리를 낸다는 점 분위기 조성할 수 있죠. 이것도 나의 불안정한 심리 암시 틀린 말이 없고요. 귀신골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 열흘쯤 전날 무서운 기억을 떠올렸잖아요. 그 바로 뒤에 그치?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4번에 피멍된 모습 보라색이 떠올리게 하고 깜깜해질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다. 암울하고 불길하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보라색은 부정적 색채 이미지 부정적인 것들 거의 다 맞는 말이 됩니다. 5번에 세상의 모든 형체를 지우는 건 소멸이고요.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 맞죠. 지우고 총살당하고 어둠은 그러면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라고 서술자가 유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는 3번 4번 아까 보기는 읽었으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청개구리가 도달하고자 했던 지향인 하늘은 이 청개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겠죠. 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의미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향하는 사회적 이상 맞는 말이 되고요. 2번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하늘에 닿지 못하는 청개구리 아버지와 똑같다. 오케이. 자, 3번 죽는 날까지 높이뛰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 그렇죠. 그럴 거면 가정을 놓든가. 자, 4번 매일 발전된 높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높이뛰기 연습은 사회적 진보를 위한 노력. 보기의 셋째 줄에 나와 있죠. 맞고요. 답은 5번이요. 청개구리만 높이 뛰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그래서 진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나는 충돌하고야 말 테다라는 그런 싸움꾼의 이미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좋습니다. 뒤에 문법에
24쪽에 설명을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판정을 본문에서 설명을 본문은 판정을 본문은 yes or no가 되는 거, 설명을 본문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고 빨리 들어와 의문사로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요. 수설 본문은 뭐 그냥 서술, 서리법적 서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방좀 치워야 되지 않겠니? 와 같은 실제로는 명령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문장의 유형과 실제 의미가 다른 경우 보통 의문문에서 해당하는 겁니다. 방학은 정말 즐겁지 않은가는 즐겁다라는 그냥 긍정 강조고요. 소리법이죠 이런 게. 창문 좀 닫아주겠니? 이거는 명령문이고요 사실상. 우리 같이 걸을까? 뭐야 도파민? 이건 청유문이죠. 끝. 아니요? 네. 끝입니다. 4번 문제만 풀면은 될 것 같아요. 몇 쪽이에요? 27쪽. 풀었는데요. 4번 풀었어? 그때 선생님 저잘 풀었잖아요. 4번, 3번을. 아. 왜? 3분 뒤에 나갈게요. 근데 이거는 안 풀었어요. 5번 안 풀었어? 좋아 제보 고마워. 나만 제가 아픈 거 아니에요?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상대 높임 확정이죠. 네. 무슨 책? 이제 네. 적식체. 비격식이야. 아, 요잖아. 예. 무슨 책? 적식체. 해요책. 1번 아니었어요? 해요체니까 상대 높임 있고, 자 주체 높임 있어? 없죠. 객체 높임은요? 있어요. 답은 몇 번? 1번. 이거 맞죠? 예. 1분 뒤에 나가. 찢었다. 보고책을 찢었다고.